전 세계 범죄율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3,000건, 브라질은 2,500건, 미국도 약 1,200건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500건 미만입니다. 특히 절도와 강도 범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범죄율이 낮다는 게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요. 남아공에서 온 한 남성은 한국의 범죄율 통계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 실제로는 다를 거야. 그의 이름은 루카스.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늘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고 귀중품은 항상 몸에 지니고 카페에서는 가방을 절대 자리에 두지 않았죠. 그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생존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안전하다고. 그건 그냥 선전일 뿐이야. 하지만 그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새벽 2시 어떤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그의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안전이란 경찰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이라는 걸. 형제에게. 나 지금 한국에서 정말 이상한 걸 봤어.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할까. 너도 알다시피 난 요하네스버그에서 평생을 살았잖아. 그래서 밤에는 항상 조심하고 귀중품은 절대 자리에 두지 않고 누군가 다가오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그런데 여기 한국은 완전히 달라. 내가 본 건 진짜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 회사 일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숙소 근처 24시간 카페를 찾아갔어. 새벽 2시쯤이었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지. 이 시간에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근데 여기는 달랐어. 거리에 사람들이 있더라고. 혼자 걷는 여성들도 보였어. 난 깜짝 놀랐어. 여자가 혼자 새벽 2시에 거리를 걷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카페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꽤 있었어.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친구랑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들 편안해 보였어. 긴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난 구석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어.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지. 습관이야.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하니까. 누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 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노트북이랑 가방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는 거야. 화장실 가는 것 같았어. 난 순간 멈췄어. 저 사람 미친 거 아냐?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간다고? 난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어. 누군가 저 노트북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다들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 5분쯤 지났을까? 그 남자가 돌아왔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하더라고.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도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갔어. 최신형 아이폰이었어. 그것도 그냥 탁자 위에 놓여 있었지. 난 긴장했어. 저건 누가 봐도 훔쳐가고 싶은 물건이잖아. 근데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여자가 돌아왔고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어. 난 그때 깨달았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기선 이게 당연한 일상이라는 걸. 난 너무 신기해서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어. 영어로 말이야. 여기선 사람들이 물건을 그냥 두고 자리를 비워도 괜찮나요?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어. 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하니까요. 안전하다고? 난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 안전하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안전이란 말 자체가 사치였거든. 우리는 늘 위험 속에서 살았어. 밤거리는 물론이고 낮에도 조심해야 했지. 난 그날 밤 카페에서 4시간 정도 있었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모두가 똑같았어. 노트북 두고 가고, 휴대폰 두고 가고, 가방 두고 가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어.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고. 난 그때 알았어. 이건 단순히 범죄율이 낮아서가 아니라는 걸. 이건 문화의 문제였어.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었어. 남의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은 거지. 다음 날, 난 낮에 거리를 걸었어. 그리고 또 놀라운 걸 봤어. 상점 밖에 물건들이 그냥 진열되어 있더라고. 주인도 없는데 말이야.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심지어 옷 가게도 그랬어. 물건이 밖에 그냥 놓여 있었어.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리는 모든 가게에 철창이 있고, 경비원이 있고, CCTV가 있어. 그래도 도둑이 들지.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도 물건이 안전하더라고. 저녁에 회사 동료들이랑 술을 마셨어.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어. 여기는 정말 범죄가 없나요?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은 건가요? 동료 중 한 명이 대답했어. 네, 괜찮아요.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여자들도 새벽에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난 믿을 수가 없었어. 진짜요? 위험하지 않나요? 다른 동료가 웃으면서 말했어. 물론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안전한 편이죠.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다들 놀라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난 그 말이 충격이었어. 안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았잖아. 며칠 후, 난 밤늦게 편의점에 갔어. 새벽 1시쯤이었을 거야. 편의점에는 직원 한 명만 있었어. 젊은 여자였어. 난 또 놀랐어. 여자가 혼자서 새벽에 편의점을 지키고 있다니.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편의점은 항상 남자 직원이 최소 2명은 있고, 철창도 있고, 보안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 그래도 강도가 들어오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젊은 여자가 혼자 있었어. 난 걱정이 됐어.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근데 직원은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지. 난 물건을 사면서 물어봤어. 혼자 일하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안전한데요. 그 말을 듣고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무서울 게 없는 거야. 한국에서는 그게 현실이니까. 며칠 더 지나서 난 지하철을 탔어. 밤 11시쯤이었나.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다들 편안해 보였어. 여자들도 많았어. 혼자 있는 여자들도 많았고. 그중 한 여자는 심지어 잠들어 있었어. 지하철 안에서 말이야. 난 걱정이 됐어. 저러다가 소매치기 당하는 거 아냐?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 다들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 난 그 여자 근처에 서서 지켜봤어. 혹시 누군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여자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 형제여, 난 그때 깨달았어. 한국의 안전은 경찰이나 CCTV 때문이 아니라는 걸.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서로를 존중하고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고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문화 말이야. 우리 요하네스버그는 왜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경찰도 있고 법도 있는데 말이야. 난 생각해봤어. 아마도 신뢰가 없어서일 거야.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니까 더 믿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지. 한국은 반대야. 사람들이 서로를 믿으니까 범죄가 적고 범죄가 적으니까 더 믿게 되는 선순환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새벽에 혼자 다닐 수 있고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거지. 마지막 날, 난 다시 그 새벽 카페에 갔어. 이번엔 내 노트북을 가져갔어.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해봤어. 노트북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가는 거. 솔직히 말하면 엄청 떨렸어. 돌아왔을 때 노트북이 없으면 어쩌나 싶었거든. 근데 나도 이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말이야.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았어. 근데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 만약 노트북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사회를 믿었고 이 사회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의미잖아. 난 천천히 카페로 돌아갔어. 그리고 봤어.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어. 정확히 내가 둔 자리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형제여, 난 그 순간 울컥했어.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진짜 안전을 느꼈기 때문일 거야.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를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전 말이야.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상이야. 근데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일이지. 난 요하네스버그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다시 조심하며 살아야겠지. 가방을 꼭 쥐고 주변을 경계하고 밤에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근데 이제 알아. 세상에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곳도 있다는 걸.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형제여,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밤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자들이 혼자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말이야. 난 믿고 싶어.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걸리겠지. 아마 우리 세대에는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야. 안전은 법이나 경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진짜 안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돼. 서로를 존중하고 믿고 배려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지. 형제여, 나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었던 그 자유가 말이야.